자, 우리가 이 점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나중에 이제 기호를 뮤로 해서 뭐 절대점성계수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점도. 자, 그런데 이렇게 점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점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있는 것이냐면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이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점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존재한다? 마찰이라고 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조금 잡고 계셔야 돼요. 점도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다? 마찰이 있다. 자, 그러면 점성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점성이 있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실제 유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실 모든 유체는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점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점도가 없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상유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상유체라고 하는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 점성이 없는 비점성이다. 그리고 제가 실제 유체는 모두 다 앞에서 뭘 가진다고 했어요? 실제 유체들은 다 압축성을 다 가진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완벽한 비압축성이 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이상유체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자, 실제 유체는 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도 있다? 압축성도 있는 유체를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하고요. 비점성, 비압축성으로 뭐 한 거? 가정한 유체를 뭐라고 하겠다? 이상유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유체라고 하는 것들은 점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뭐가 존재한다고요? 마찰,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개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실제 유체는 점성이 존재하고 이상유체는 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유체가 이동하려고 할 때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이상유체도 빠르겠죠. 실제 유체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어떻다고요? 느린 유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유체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유체입니다. 빠른 유체. 그럼 나중에 이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실 공식 중에서 레이놀즈 넘버 구하는 공식에 보면 유체 유속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때 유체 유속이 크다는 얘기는 레이놀즈 넘버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레이놀즈 넘버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가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작은 유체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계산해서 나온 레이놀즈 넘버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큰 수치를 가지는 유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가로 2번에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로 실제 유체란 유체의 점성을 고려한 유체로서 유체 간 또는 유체와 고체 간의 전다 능력,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찰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마찰력이 작용하는 유체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린 유체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레이놀즈 수가 작은 유체. 그런데 이상유체란 비점성이면서 또 이제 압축성도 없는 거예요. 비압축성도 보는 건데 유체의 점성과 압축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전다 능력이 즉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 압력이 변화해도 밀도 변화가 없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른 유체들 그리고 레이놀즈 수가 큰 유체들을 뭐라고 하겠다? 이상유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가로 3번에 계속 이어서 보시게 되면 변형률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자, 가로 3번에 변형률에 의한 분류. 자, 변형률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분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두 가지 유체로 뉴턴 유체 그리고 비뉴턴 유체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자, 그런데 비뉴턴 유체라고 하게 되면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유체들을 통틀어서 비뉴턴 유체라고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꿀, 페인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이 점성 법칙이 뭐냐면 힘 F는 뮤 A dy 분의 du라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은 아마 수업 중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 공식에서 면적 A라고 하는 값이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힘 나누기 면적으로 압력 단위가 나오게 되죠. 걔가 뭐가 되냐면 마찰력이 돼요. 나중에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릴 겁니다. 그럼 A가 넘어가서 F 나누기 A 압력 개념인데 그게 마찰력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그 값을 전단 응력 마찰력 타우라고 하게 되고요. 이 값은 공식이 뮤 곱하기 dy 분의 du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y가 어떤 값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공식에서 얘가 뭐냐면 절대점성 계수, 점도입니다.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 자, 그러면 마찰력은 전단 응력은 뭐에 비례하고요? 절대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유체의 du 속도 변화가 뭐하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어떻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y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배관 내에서 유체가 지나갈 때 배관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y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디에 가까울수록 배관 표면에 가까울수록 즉 y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어때요? 마찰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비례관계를 설명한 공식이 뉴턴의 점성법칙인데 이 점성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량으로 주는 값은 미분값은 t 값밖에 없잖아요. 그죠? u하고 y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때는 이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고정이 돼야 된다. 고정. 유체가 만약 어떤 액체라고 하면 이 절대점성 계수는 고정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물이라고 하면 물의 절대점성 계수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속도가 바뀌고 y값이 바뀌면 그때 마찰력이 틀려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꿀이나 페인트 같은 것들은 이 공식을 못 쓰는 이유가 점성계수 얘가 뭐 한다고요? 계속 바뀌어요. 끈적끈적한 정도값이. 꿀이나 페인트 같은 것들은 한번 오픈시켜 놓으면 어때요? 가만히 놔둬도 금방 굳어지죠. 물은 안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성질 변화가 어떻다고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점성 계수가 얘는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유체입니다. 되겠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절대점성 계수가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물질들은 절대점성 계수가 얼마다라고 말을 못하는 유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뮤 값이 계속 바뀌니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뮤 값을 고정화된 값을 넣고 이 값들을 그때 변화량 값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인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 같은 유체들은 우리가 무슨 유체라고 하고 뉴턴 유체라고 하고 절대점성 계수가 계속 바뀌어서 이 공식을 성립을 못하는 유체를 뭐라고 한다? 비뉴턴 유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물이니까 얘는 시험에서 보게 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뉴턴 유체에서 공부를 할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유체가 뭐가 된다고요? 뉴턴 유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변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의 변형률? 점도, 점성계수의 변형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겠죠, 그죠? 점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뉴턴 유체. 점도가 변하는 유체를 뭐라고 한다? 비뉴턴 유체라고 할 거라고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저하고 뭘 보신 거냐면 유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물리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구조원리 쪽도 그렇고 수리학 파트도 그렇고 수업을 하다가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뭐 압축성 유체의 경우 용어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때 압축성 유체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용어 정리로 지금 잠깐 한번 보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 중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용어 구분은 한번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턴 유체는 이렇게만 구분 한번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